사람 사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옅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마음은 묵은 먼지처럼 조용히 쌓이며 더 깊어지곤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은 말 한마디조차 쉽지 않아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자리한 상처를 끝내 풀지 못한 채 살아가던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졌던 그날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오해가 터지며 딸의 마음 안에서 묻어두었던 시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딸 은정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옷깃을 여미며 들어서는데 코끝을 스치는 향 냄새와 낮은 울음소리가 마치 오래 묵힌 기억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작은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평소 연락이 잦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는 각별했던 분이라 은정 역시 자연스럽게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까지 오는 길 내내 은정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오시려나? 이 말조차 혼잣말로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에게 아버지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바쁘다는 이유로 늘 집에 없던 아버지, 중요한 순간마다 자리를 비웠고 은정의 마음은 그때마다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대화조차 드물어졌고 서운함은 쌓일수록 말문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조문실 문을 열었을 때 은정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까만 양복에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어깨. 은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그 눈빛에 담긴 어딘가 흐릿한 슬픔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서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못한 듯 계속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일어나는 걸 느꼈지만 오랜 세월 쌓인 굳은 마음이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서 인사드리면 뭐라고 해야 하지? 말문이 막히는 느낌, 가까이 다가가면 더 멀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그때 멀찍이 떨어져 있던 친척 한 분이 작게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은정이가 왜 그리 냉담한지 마지막까지 모르고 가실 뻔했네요. 그 말은 은정의 귓가에 아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제가 냉담했다고요? 순간 장례식장의 조용한 공기가 은정의 마음 안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냉담하다고 생각했다고? 혹시 아버지는 자신이 일부러 거리를 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걸까? 은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히 닫아두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낯선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오늘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녀를 이끌 것 같다는 예감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방금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담하다 내가.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관심 혹은 냉랭함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은정의 마음을 일순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시 뒤 상주 쪽에서 작은 정리가 이뤄지며 장례식장 안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식당으로 이동하고 조문실엔 은정과 몇몇 친척만 남았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들고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다가 은정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아버지의 얼굴에 여러 겹의 감정이 겹쳐 있는 걸 읽었습니다. 반가움인지 어색함인지 혹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인지 분명 이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은정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둔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오셨네요. 조금 어색하지만 담담하게 말한 뒤 둘 사이엔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들리던 친척들의 작은 속삭임이 은정의 귀에 또다시 걸렸습니다. 형님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딸이 너무 매정하게 굴었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이유라도 알았으면 속이 덜 상했을 텐데. 은정의 발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내가 매정하게 굴어서 마음고생을? 은정은 속이 불편해져 아버지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버지는 그 말들을 들은 듯 들으려 하지 않는 듯 복도 끝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은정의 마음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함에 가까운 무언가.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언가 말하려다 은정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말문이 열리려고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감정은 쉽게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힘든 날이니까. 그 짧은 말, 마음 건드리지 않을 만큼 아주 조심스러운 어투. 그 말 한마디에 은정의 마음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딸을 무심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투에는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 소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던 걸까? 그때 한 친척이 다가와 은정에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하신 거래.
근데 너한테도 보여달라고 하셨다더라. 은정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 위에 마치 작은 틈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려는데 아버지가 잠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 우리 자리 옮겨서 같이 보자. 그 말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거리감을 오늘만큼은 조금 좁혀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조용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그 손짓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잡고 싶은 마음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정과 아버지는 조문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휴게 공간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 속엔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남겨진 고요함이 담겨 있었고 그 고요함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마주 앉자 은정은 손에 쥔 작은 봉투를 시선도 제대로 주지 못한 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봉투 하나가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을지 자신도 감을 잡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손을 뻗어 봉투의 가장자리를 살며시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 손길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이 겹겹이 묻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내하고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아버지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살짝 들어 아버지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야기 참 많이 물으시더라. 멀리 바라보는 듯한 아버지의 눈빛. 넌 요즘 잘 지내냐? 너는 언제쯤 아버지 마음 좀 풀어주려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 그 말에 은정의 숨이 조금 걸렸습니다. 자신을 두고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이 뜻밖이기도 하고 어딘가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누가요? 조심스레 묻는 은정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멀리한다는 얘기를 작은아버지가 듣고 오셔서 그게 왜 그런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한동안 그걸 고민하셨지. 은정은 손을 꼭 모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그 말은 은정의 마음 깊숙한 곳을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은정은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에 무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 속 아버지는 늘 멀찍이서 다가가지 못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은정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스며들어 빨갛게 바랜 구석, 흐릿해진 미소.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진 속 은정 옆에 서 있는 아버지. 그 손은 은정의 어깨 위에 살짝 올라 있었고 그 표정엔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딸을 바라보는 자부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사진을 보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바쁘고 무뚝뚝하고 멀기만 했는데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따뜻하게 어린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옆에 종이를 꺼내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아버지가 남긴 메모란다. 은정은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형님, 은정이가 왜 마음을 닫았는지 나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 마음은 다 원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형님이 먼저 한 걸음 내밀어주면 은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올 거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짧은 글귀였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 두 사람 사이에 맺혀 있던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종이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빛이 살짝 흔들린 채 조용히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오랜 시간 묵혀온 감정의 응어리가 소리 없이 고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왜 마음을 닫았다고 정말 모르셨어요?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묻어온 서운함의 가장 깊은 끝에서 나온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잠시 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가 그냥 나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다.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은정의 마음 아래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세월이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음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잡고 싶은 마음이 따뜻한 숨결처럼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틈으로 바람이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듯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나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다. 그 말은 은정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혀있던 감정을 서서히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싫어했다고요? 은정은 조용히 되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머금을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며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크고 나서도 내가 나한테 말 걸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그렇게 느꼈다. 나는 뭘 해도 내게 잘못만 하는 것 같더라. 은정은 순간 숨이 걸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신이 품어왔던 감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밀어낸다고 생각했네. 우린 왜 이렇게 오래 돌아온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수십 년치로 와르르 쏟아지듯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라 느꼈다는 걸 모르셨어요? 아버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오래된 후회가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아버지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마치 그 말 자체가 은정의 마음에 얼마나 깊었던 상처였는지를 이제야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은정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요, 학교에서 상 받는 날도, 졸업식도, 운동회도 아버지는 늘 안 계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이 막히는 듯한 고백이었지만 은정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내가 정말 가정을 챙길 줄 몰랐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어서 내 마음을 보려고도 하지 못했다. 은정은 그 말이 의외였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등을 바라보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너한테 먼저 다가가고 싶었던 날이 많았다. 근데 내가 점점 커갈수록 언제부터인지 내가 내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 아버지가 작아졌다고? 은정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사람, 가족을 위해 버티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작아졌다고 말하는 모습은 은정에게 너무도 낯설고도 아픈 풍경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은정은 그 말에 가슴이 한 번 더 크게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세월의 한숨이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괜히 불편한 공기가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묵혀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자리를 찾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은정아, 이제라도 다시 얘기해 볼 수 있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붙잡아 보고 싶은 한 사람의 간절함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좀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불빛 같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해결해야 할 감정은 많지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마음을 향한 문이 처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휴게 공간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방금 전까지의 날카롭던 침묵이 아닌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드럽고 낮은 숨결 같은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은정은 테이블 사이를 두고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 거리는 조금 전보다 확실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동안 서로의 마음에 잠겨 있던 묵은 감정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마침내 같은 자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무릎 아래에서 천천히 올려 사진과 메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분명 딸을 사랑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메모 속 작은아버지의 글씨는 두 사람을 이어주려는 마지막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은정은 용기를 조금 더 짜내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는 서운함과 궁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온 이유를 이제라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는 많은 세월과 후회가 담겨 있었고 은정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둘 사이에 쌓인 결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요? 은정이 다시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이어 말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상 받은 걸 못 보러 갔을 때가 있었지. 회사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꼼짝도 못했었거든. 근데 그날 집에 돌아오니 내가 내 얼굴을 안 보려고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 은정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은정은 일부러 얼굴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상하고 울음을 들키기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억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나한테 정말 실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 뒤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자주 아버지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기대를 접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찌르는 듯 했습니다. 기대를 접었다고? 네. 은정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도 같이 오니까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했어요. 잠시 공간 전체가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어깨는 순간적으로 더 축 처졌고
은정의 마음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정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생을 책임감과 무뚝뚝함 속에 감춰져 있던 속마음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일만 바빠서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는 변명도 없고 억지로 꾸민 어투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상처를 더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한 사람의 아버지의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다가가지 못한 게 아니라 딸에게 다가가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 마음이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은정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관심이 없다고, 저를 그냥 늘 뒷전으로 두는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한테 말로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야.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은정의 눈가에 뜨겁게 고인 눈물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세월은 길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언젠가 반드시 닿아야 했던 아주 오래된 자리였습니다. 은정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흘러야 했지만 끝내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듯이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표정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자리를 피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은정 역시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닫아두었던 마음이 작지만 분명한 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세월 무심했던 부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호명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혼자 힘들었다는 걸 왜 나는 몰랐을까? 늦은 후회가 담긴 목소리에는 자책과 미안함,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가를 손등으로 살짝 닦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다는 걸 알아요. 저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충분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약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은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던 그 사진. 그 속 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고 그 모습이 지금의 아버지와 겹쳐지며 오래된 기억이 조금씩 다른 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기대를 접은 게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바라고 있었어요. 은정의 고백은 속으로만 삼켜온 감정의 가장 깊은 층이 처음으로 조용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 손등에 힘이 순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나는 정말 몰랐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다가 손끝이 떨리는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늘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다가가면 부담이 될까봐, 혹시 더 멀어질까봐 두려웠다. 그 고백은 엄한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족한 아버지로서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제게 한 번만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그걸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사진 한쪽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참 고맙다. 은정은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긴 시간 뒤에야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문실에서 누군가 은정을 찾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안내였습니다. 은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려 하자 아버지가 잠시 손을 들었습니다. 은정아. 은정은 걸음을 멈춘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망설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오늘만 이러고 끝내지 말자. 다음에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아버지가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미소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마침내 조금 더 활짝 열리는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의 특유의 낮은 조명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아주 천천히 걸음을 맞춰가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와 함께 걷는 이 짧은 길이 왠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나란히 걷는 순간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은정이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없이 지나쳤을 작은 행동이었지만
지금의 은정에게는 그 손짓조차 마음을 살짝 녹이는 다정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탁에는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빈 의자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은정과 아버지는 작은 눈짓만 나누고 조심스레 그 2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 은정은 어떤 친척들의 시선이 조용히 자신과 아버지를 오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들은 냉담했다는 이야기, 그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은정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밥그릇에 따뜻한 국을 떠주던 친척 한 분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보기 좋네. 이제 좀 풀렸나 보구나. 순간 은정은 살짝 놀랐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같으면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이 어색한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자신에게 이렇게 올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정과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나 다시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에는 저녁 기운이 살짝 내려앉으며 흐릿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2 사람. 그런데 이번 침묵은 서로를 몰라서 생긴 불편함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는 따뜻한 여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은정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내 얘기를 들으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알겠다. 그 말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다시 노력하고 싶다. 은정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천천히 손끝을 쥐었다 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괜히 왔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도 안 들어요. 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조금씩만 다가오면 돼요. 그 말은 미래를 한꺼번에 용서하거나 감싸안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은정의 조심스러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어색함 뒤에 가려져 있던 인간적인 미소가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작은 종소리 같은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절을 준비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에게 손짓하며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예전 같았으면 서로 다른 박자로 움직였겠지만 이번엔 천천히 같은 호흡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은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희망은 아직 작고 불안정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 두 사람의 마음에 생긴 변화는 분명히 현실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 밖에는 저녁 공기가 한층 더 차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복도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먼지를 천천히 털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흔들리고 숨겨두었던 감정이 드러나고 오해가 풀려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복잡한 심장 박동 대신 어딘가 따뜻한 잔향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장 입구 앞에 서서 잠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 속에서 은정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솔직한 의지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예전과는 분명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웠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진 자리엔 작고 포근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은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어색함 때문에 시선을 자주 피하던 아버지였지만 오늘은 눈을 마주한 채 조용히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게. 은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도 그렇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던 말이 참 많았는데 그걸 오늘에서야 조금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구나. 은정은 그 말에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늦게나마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딘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고 말했다. 은정아,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면 식사라도 같이 할래?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자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네, 좋아요. 시간 맞춰볼게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으며 몇 년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은정의 가슴을 은근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와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길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은정의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갈 때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은정아. 은정은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오늘 하루 중 가장 진지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또 늦은 말이지만 그동안 미안했다. 은정의 가슴 안에서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몰랐던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 사이에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은 언제부터인가 잦아들고 대신 잔잔한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둘의 관계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미래를 쌓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슬며시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오늘처럼 천천히 걸어가 보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조용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각자의 차로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 속에서 서로에게 닿은 마음의 온기가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 날은 아닐지 몰라도 어떤 감정이든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분명하게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